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태어날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시작 전부터 팬 포럼을 열어서 레비 회장이 직접 팬들 앞에 나와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죠. 무리뉴와 콘테같이 명성이 높은 감독들이 토트넘 팬들이 원하던 축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감독의 명성에 기대는 선택을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래 토트넘이 추구하던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 생소했던 엔지 감독 선임이었고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는 올 시즌 결과에 따라 평가가 내려질 텐데요. 아직 토트넘은 리그 12경기를 남겨뒀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시즌을 평가해보면 아마 합격점을 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는 엔지 감독의 전술이 상대 팀들에게 다 파악됐다는 말도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기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축구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 맞잖아요. 축구의 재미보다는 실리를 쫓는다면서 수비 전술을 고집하던 과거와 달리 센터백 2명만 남기고 모두 공격에 참여하는 상상 이상의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 시즌 중반에 당한 부상 악재와 동시에 겹친 출장 정지 등의 사건만 없었다면 챔스가 아닌 우승을 노려도 충분할 정도로 토트넘의 새로운 시도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선임된 캡틴 손흥민 역시 엔지 감독의 신뢰에 100% 보답하면서 케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어린 선수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토트넘 선수단의 분위기도 확 바꿔놨죠. 게다가 올 시즌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도 정말 높은 확률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비카리오, 메디슨, 반더벤, 존슨을 포함해서 겨울에 데려온 베르너와 드라구신까지 적어도 실패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있고 아직 토트넘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과 맨시티가 노리던 센터백 유망주 2007년생 부슈코비치의 영입에 성공했고 올 1월에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려고 했던 2006년생 신성 미드필더 베리발까지 영입하면서 미래 자원들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모두들 이슈였을 수도 있지만 직전 시즌 토트넘은 리그 8위를 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진출조차 못하고 망했던 팀입니다. 여기에 케인까지 미넨으로 이적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공식 방송에서 챔스는커녕 또 8위를 할 거라는 예측까지 했던 팀이거든요. 이 모든 예상을 깨고 우승 도전, 챔스 도전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엔지 감독과 손흥민 주장 체제는 이미 대성공이라고 봐도 됩니다. 올 시즌이 토트넘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고 보면 오히려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우 희망적인 모습인 거고요. 여기에 토트넘이 더 폭발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화끈한 대규모 자금 투입입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빅6라고 불리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돈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정말로 돈이 없는 구단은 절대로 상위권에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실력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싼 가격에 영입했다가 대박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사라져버렸고 기본적으로 비싼 선수가 돈값을 한다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시대거든요. 물론 비싸게 사온 선수가 알고 보니 꽝인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긴 하지만요. 이런 면에서 다음 시즌은 토트넘에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FFP 규정 때문이죠. FFP, 풀어서 말하면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은 한 구단의 지출과 수입을 계산해서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인데 쉽게 말해서 부자 구단들이 자금을 무제한으로 써서 돈으로 해먹자는 걸 방지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FFP 룰을 어기지 않고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구단이 다름 아닌 토트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토트넘이 올여름에 쓸 수 있는 돈은 6억 4,300만 파운드에 달하는데 한화로 무려 1조 893억 원가량의 금액입니다. 당연히 짠돌이로 유명한 레비 회장이 이 돈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첼시, 뉴캐슬, 아스날, 리버풀, 맨유, 맨시티 등 경쟁팀들과의 돈 싸움에서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제 돈을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구두쇠인 레비 회장의 주머니에서 그 정도 돈이 나오냐가 관건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셰이크 압둘라가 런던을 방문해 레비 회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국가가 연합한 형태인데 다들 잘 아시는 맨시티의 만수르 구단주가 이 연합국의 부통령직을 맡고 있죠. 셰이크 압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연합국 중 하나인 우말쿠 와인이라는 국가의 부통령직을 20년째 맡은
실권자입니다. 최근 중동 국가들이 축구에 큰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동의 유력 인사가 레비 회장과 단독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보이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의 목적이 뭐였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지만, 앞서 언급한 중동의 축구 투자 분위기와 함께 최근 카타르의 맨유 인수 시도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셰이크 압둘라가 토트넘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기에 충분하잖아요. 실제 맨유의 지분을 인수한 짐 레클리프 역시 처음 시작은 이런 만남이었고요. 공인 국제 경영 회계사이자 축구 금융 전문가인 댄 플럼리는 최근 토트넘 뉴스를 통해서 레비 회장과 셰이크 압둘라의 만남이 토트넘 매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는 토트넘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갑 변동을 일으킬 만큼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언제나 대규모 매각과 가까운 구단이다. 토트넘은 런던에 위치한 매력적인 구단이고 투자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난다. 나는 가격만 맞으면 모든 클럽이 거래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충분히 토트넘이 팔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도 토트넘의 잠재적인 판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만약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매각하려고 한다면 구매할 사람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셰이크 압둘라는 물론이고 맨유 인수에 실패한 카타르 자본도 있는데다가 일하는 게 미국인인 잠 나자피라는 인물이 30억 파운드 이상 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작년 1월에도 레비 회장은 PSG의 구단주인 알 켈라이피와 만나기도 했죠. 당시에도 지분 투자나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비 회장보다 더 위에 있는 조 루이스 구단주가 토트넘의 완전 매각을 원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 토트넘은 티켓 가격을 인상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원성을 샀는데 구단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영국 매체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 중동 오일머니 투자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캡틴 손흥민의 재계약까지 고려한다면 셰이크 압둘라가 토트넘을 인수해버리는 게 분명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이 실제 활약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번 재계약에서 최소 40만 파운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레비 회장이라면 나이를 이유로 괜히 트집 잡아서 금액을 많이 안 올려줄 확률이 절대로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차라리 새로운 구단주가 취임하게 된다면 팀의 상징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서 기존보다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깜짝 놀랄 만한 계약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적료를 팍팍 지원해 준다면 정말로 다음 시즌 토트넘이 그토록 바라던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될 수도 있고요. 맨시티나 뉴캐슬이 그랬던 것처럼 토트넘도 오일머니의 맛을 제대로 볼 때가 됐죠. 네. 손흥민에게도 사우디 리그로 가지 않으면서 오일머니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셰이크 압둘라가 과감하게 배팅해서 올여름 대반전 한번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